아이 감정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하죠?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아이의 감정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걸까? 이렇게 반응해도 되는 걸까? 사실은 매일매일이 시험 보는 기분이에요. 아침에 밥 먹다가도 숟가락을 던져요. 어제는 웃으며 넘겼던 행동인데 오늘은 그걸 보고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순간 왜 그래? 진짜 밥 먹기 싫으면 먹지 마!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애가 말없이 눈물만 뚝 떨어뜨리더라고요. 순간 너무 미안해서 뒤돌아서 제가 울었어요. 이럴 때마다 부모가 된다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감정을 가르치는 건 초등학교 들어가서나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시기는 지금, 바로 영유아기. 이 시기라는 거예요. 하버드 아동발달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공감 능력과 자기 감정 조절력은 생후 6개월부터 급격히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표정을 보느냐에 따라 아이 뇌 속에서 감정 조절 회로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저는 37개월 그리고 9개월 된 두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많이 울었고 내가 좋은 아빠가 맞나? 그 질문을 하루에 10번도 넘게 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둘째가 자꾸 울어서 너무 지친 상태에서 첫째에게 지금은 아빠가 너무 힘들어. 딱 이 한마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3살짜리 첫째가 제 무릎을 만지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빠, 울어도 돼. 내가 토닥여 줄게.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엉엉 울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의 언어로요. 이 영상에서는 감정 조절이 어려운 아이에게 부모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공감력과 소통 능력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는지 진짜 사례로 현실적인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누구나 다 알지만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아이와 감정으로 대화하는 법. 이 영상 하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 공감력과 소통 능력 쑥쑥 키우는 법. 아이와 대화한다는 건 이건 뭐야? 그건 안 돼. 하지 마. 이런 단답형 반응이 아니라 마음과 감정을 함께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마트에서 아이가 바닥에 들어놓고 울기 시작하면 머릿속은 하얘지고 시선은 따가워지고 지금 조용히 안 해? 이 말부터 튀어나오죠. 저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UC 버클리 심리학과 연구를 보고 완전 달라졌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아이의 감정을 말로 대신 표현해주는 부모일수록 아이의 자율 조절 능력이 월등히 높아진다고 해요. 즉, 아이가 울 때 그만 울어가 아니라 지금 속상했구나. 장난감 못 사서 너무 화난 거야? 그치?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감정 라벨링, 이모션 레이벌링이라고 해요. 감정을 정확히 짚어주는 이 짧은 문장이 아이 뇌 안에서 감정 제어 회로를 활성화시켜준다고 해요. 실제로 저도 이걸 실행하면서 아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울면 저도 같이 화내기 바빴어요. 근데 요즘은 일부러 아이 눈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만 대신 지금 너무 속상했지. 아빠도 내 마음 알아. 이 한마디 해줘요. 그럼 놀랍게도 아이 울음이 5초 안에 멈춰요. 그리고는 응 하고 저한테 안겨요. 이 경험을 반복하면서 깨달았어요. 아이들은 감정이 문제인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주는지가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는 매일 아이에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이 마음에 닿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말을 넘어서 마음으로 통하는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공감은 기술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부모의 대화법 첫 번째, 거울 말하기. 아이들은 감정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울고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기도 하죠. 우리는 그 순간 아이 감정을 가르치려 들기보다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처음 이걸 알게 된 건 미국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인 로스 그린 박사의 연구에서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고의로 반항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아직 스스로 조절할 능력이 없을 뿐이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그럼 내가 바뀌어야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거울 말하기. 이건 아이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아이의 감정을 내가 대신 말로 비춰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빠, 나 오늘 어린이집 가기 싫어. 오늘 어린이집 가기 싫구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었나 봐. 이 짧은 문장 속에 아이의 말, 감정, 그리고 나의 공감이 전부 담겨 있어요. 처음에 솔직히 어색했어요. 이게 뭐야? 이걸 말한다고 달라지나 싶었죠.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정말 신기하게도 아이가 점점 말이 많아지고 화도 줄고 감정을 스스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짜증내고 있었더니 아들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빠, 지금 많이 피곤하지? 나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감정을 이해하고 있구나. 내가 한 말들이 이 아이 마음에 남았구나. 거울 말하기는 아이의 감정을 정리하는 첫 번째 도구입니다. 이건 심리학적 기법이기도 하고 아이 마음에 거울을 들이대는 따뜻한 말의 기술이에요. 오늘부터 딱 한마디만 바꿔보세요. 왜 그렇게 울어? 대신 울고 싶은 기분이구나.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한마디가 아이의 감정 조절력, 공감력, 그리고 부모와의 신뢰를 키우는 첫걸음이 됩니다. 부모의 대화법 두 번째, 감정 조절을 위한 진짜 대화, 감정 라벨링의 기적. 저희 첫째는요, 정말 감정 표현이 강한 아이예요. 뭐 하나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울고 바닥에 누워서 안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제가 했던 반응은 늘 비슷했어요. 그만 울어. 별일 아니잖아. 조용히 해. 이게 뭐야.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아이가 장난감 코너에서 로봇 하나를 꼭 사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진짜 사정상 안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돼, 오늘은 안 돼,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저는 부끄럽고 짜증나고 결국 억지로 아이 팔을 끌고 나왔죠. 그런데 집에 와서도 아이는 울고 또 울고 결국 저도 소리쳤어요. 너 진짜 왜 이렇게 못됐어? 그만 좀 해. 그 순간 아이가 저를 딱 보더니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아빠는 내가 슬프면 나쁜 아이라고 생각해? 그 말이요, 제 심장을 찔렀어요. 그날 밤 혼자 거실에서 애 자는 얼굴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날 이후 우연히 읽은 한 책에서 감정 라벨링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어요. 말 그대로 아이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 그게 아이의 뇌를 안정시키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게 해줄 수 있게 해주는 정서 발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미국 UCLA 심리학자 매튜 리버맨 교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말로 정확히 표현하면 뇌의 편도체 활동이 줄고 전전두엽이 활성화된다. 즉, 감정 조절 능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실험해봤어요. 다시 장난감 가게에서 이거 사줘, 지금 당장! 하며 소리치는 아이에게 예전처럼 안 돼! 라고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아, 지금 진짜 너무 갖고 싶구나? 이 장난감이 마음에 쏙 들었는데 안 사준다고 해서 속상하지? 그래서 화가 난 거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가 울음을 딱 멈추고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응!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안았고 제 손을 잡더라고요. 저 그날 처음 알았어요.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못 사서 우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받지 못해서 우는 거라는 걸요. 부모가 되는 건요, 아이 감정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감정 라벨링, 말은 어렵지만 방법은 간단해요. 아이가 울 때, 화날 때, 짜증낼 때 그 감정의 이름을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무서웠지? 실망했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아빠가 너한테 화내서 무서웠지? 이 한마디가 아이 마음속에 나는 있는 그대로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가장 깊은 안정감을 줘요. 여러분, 아이의 감정은요, 부정할 게 아니라 이해해야 할 신호예요. 우리가 조용히 들어주고 이름 붙여주는 순간 아이는 스스로 그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자라요. 그리고 그 감정 조절 능력이 공감력, 사회성, 집중력, 심지어 학습 능력까지 연결된다는 것. 이미 수많은 연구가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이 끝나면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아이의 울음에 왜 우는 거야 대신 속상했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 눈빛을 보세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아이는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게 진짜 감정 교육의 시작이에요.
부모의 대화법 세 번째, 감정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대화. 부모의 침묵이 아이를 변화시킨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도대체 왜 저래 싶을 때 정말 많잖아요. 울고 떼쓰고 고집 부리고 말 안 듣고 갑자기 소리 지르고.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우리가 너무 빨리 말하려고 하지 않나요? 예전에 제 첫째가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밖에서 놀다가 갑자기 싫어, 집에 안 갈래 하고 땅에 드러눕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에 가야지 하니까 아무 말도 없이 바닥에 누워버렸어요. 딱 29개월쯤 됐을 때예요.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안 가면 장난감 못 사? 일어나. 지금 안 가면 아빠 혼낸다. 이런 식으로 말했죠. 근데 아이는 더 버텨요. 더 울고 더 소리 지르고. 그날 밤 저는 정말 반성했어요. 아이가 땅바닥에서 울고 있는 그 순간 아이는 집에 안 가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자기 감정을 이해받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저 좀 더 놀고 싶었던 그 마음이 말로는 표현이 안 돼서 눈물로 나오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이번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눈높이를 맞추고 그저 기다려줬어요. 그랬더니 2분에서 3분쯤 지나서 아이가 먼저 제 손을 툭 치더니 말하더라고요. 아빠, 놀이터는 내일 또 올 수 있어? 그 순간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기다려주는 대화, 그게 진짜 대화더라고요. 심리학자 데니엘 시겔 박사도 말했어요. 아이의 감정 폭발은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것이지 고의적인 반항이나 문제 행동이 아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 감정을 바로 통제하려 들면 아이는 감정 표현을 억누르거나 반대로 더 강하게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기다려주는 힘이에요. 아이가 울면 말하지 말고 옆에 앉아주세요. 아이가 소리 지르면 그렇구나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이가 멈출 때까지 말 대신 존재로 함께 해주세요. 그게 아이한테 이렇게 들릴 거예요. 아, 나 혼자 아니구나. 지금 울고 있지만 아빠는 내 편이구나. 이건 제가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울고 수없이 후회한 끝에 배운 거예요. 부모의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안전한 울타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아이는 자기가 울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배우게 되죠. 우리는 모두 처음부터 좋은 부모가 아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씩 배워가면 돼요. 하나씩 바꿔가면 돼요. 그게 바로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대화. 상위 0.1% 부모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 한 번의 기다림이 아이 인생 전체의 감정 표현을 바꿉니다. 부모의 대화법 네 번째, 감정을 대신 말해주는 공감 대화. 지금 많이 속상했구나. 여러분, 아이가 울 때 왜 울어? 그만 울어! 이렇게 말해보신 적이 있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 마음을 듣기보다 울음을 멈추게 하는 데만 집중했죠. 근데요, 그게 아이에겐 넌 지금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면 안 돼 라는 메시지로 전달된다는 거.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알고 있을까요? 정말 중요하지만 너무 쉽게 놓치는 대화법이 있어요. 바로 감정을 대신 말해주는 공감 대화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장난감 부러졌다고 울고 있으면 이게 뭐가 슬퍼가 아니라 속상했겠다. 아끼던 장난감이었잖아. 이렇게 먼저 감정을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런 대화는 아이의 전두엽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이의 자기조절 능력과 공감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아동발달 전문가 토머스 보이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정확하게 읽고 말로 표현해 줄 때 아이의 뇌는 감정 안전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그것이 결국 스트레스에 강한 뇌,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무서웠지. 아쉽구나. 더 놀고 싶었지. 동생한테 장난감 뺏겨서 속상했구나. 이렇게 말만 바꿔줘도 아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여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울음이 그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해받았다는 느낌이 아이의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걸 가장 절실히 느꼈던 순간이 있어요. 첫째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더니 문도 안 닫고 가방도 벗기 전에 신발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말하려던 걸 꾹 참고 가만히 아이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어린이집에서 뭔가 속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네.
아이가 말없이 울더니 친구가 나 밀었는데 선생님이 나만 혼냈어 하더라고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말 한마디 안 했으면 애는 오늘도 자기 감정을 삼켰겠구나. 아이의 감정을 먼저 말로 대신해 주는 건 마법이 아니라 연습이에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감정을 문제로 보지 말고 이해의 기회로 한번 바꿔보세요. 지금 속상했구나. 이 말 한마디가 아이 인생에서 내 감정은 괜찮아 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에요. 그저 아이 마음에 귀 기울이려 노력하는 사람일 뿐이죠. 하지만 그 노력 하나가 아이의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고 세상을 향해 따뜻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어느 날 밤 아이가 갑자기 제 무릎을 얼굴을 묻고 말했어요. 아빠, 나는 화가 나도 울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묻자 아빠가 항상 울지 마, 괜찮아 라고 했잖아 라는 거예요. 그날 밤 잠든 아이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과연 아이의 감정을 정말 들어주고 있었을까? 내 말 한마디가 아이 마음엔 어떤 무게로 남았을까? 우리는 아이가 울면 그 울음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아이의 감정은 멈춰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받아야 할 것이었죠. 공감이 잘하면 감정 조절은 따라옵니다. 공감이 잘하면 관계도 더 단단해집니다. 아빠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항상 너 편이야. 이 말 한마디가 아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아이의 감정에 진짜 귀를 기울여보면 우리는 이미 최고의 부모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 함께 감정을 말할 수 있는 아이, 감정을 들어주는 부모가 되어가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다면 댓글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 줄 남겨주실래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부모에게 크나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아이의 마음은 부모의 말 속에서 자랍니다. 그 말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